먼저 첫 번째, 장경태 의원이에요. 장경태 의원이 왜 나왔느냐? 저희 같이 보실까요? 장경태 의원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밤에 SNS에 글을 이런 사진과 같이 올렸습니다. 이 지금 본인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 벌스데이 하고 뒤에 뭐 의원님 뭐 화이팅, 뭐 우유빛깔 장경태 뭐 이게 쭉 적혀 있는 이 뒷백을 바탕으로 찍었던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이런 말 다 꼰대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젠 다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멘붕이 시작되고 현타도 오고 이거 나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되고 며칠 안 돼서 장경태 의원 생일이었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때가 좀 내가 이런 의혹을 받지 않았던 뭐 1년 전, 2년 전이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이 생일 때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이거 사람 가려서 만나라고 했었는데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고 했었는데 라는 글을 지금 올린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면 장경태 의원은 지금 내가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않아서 영양가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혹에 휘말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본인이 굉장히 무고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과거의 생일 사진도 같이 회상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특히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고소인 측에서도 또 이 글을 보면서 본인이 또 느껴야 할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는 좀 자중들하는 모습들 서로가 어느 쪽이다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양쪽이 모두가 어떤 진실이 규명되고 그 진실에 따른 어느 합당한 책임이 지워지기 때까지 일단은 좀 자중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제2차 가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또 진영 간에 이것을 뭐 갈등의 요인으로 쓰고 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양 진영 쪽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방을 공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2차 가해성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양쪽 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조심조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있었던 조승래 사무총장 기자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리감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사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이 문제가 만약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 안팎의 사람들이 사실은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수사기관의 판단 나올 때까지는 당에서는 뭐 장경태 의원을 보호하는 식의 발언은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그리고 김한교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두 사람 다 얘기를 하는 게 김광선 변호사님. 네. 약간 어쨌거나 당 쪽에서도 좀 약간 중립 기여를 좀 박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어느 한쪽 말고 일단 중립 끝까지 좀 지켜봅시다라는 약간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 장경태보다는 피해자 말이 옳다고 생각해도 사실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장경태 의원이 아까 뭐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사람 만나라 이 말은 국회의원 재선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이 가려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 잘 만나서 다 소통하고 귀 열고 다 들어야죠. 또 영양가 있는 사람 만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양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판단되는 거죠. 영양가는 나에게 도움만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잖아요. 국회의원이 자기에게 도움만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어떤 상황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뭐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 쪽에 공격을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피해자는 네.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장경태 의원은 계속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에 부합하는 증거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멘붕 시각도 현타가 온다 이 말 자체는 본인 무죄 받는데 굉장히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저거 오지 않겠죠. 뭔가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김 변호사님 개인 생각으로 일단 이거는 뭐 좀 더 본인한테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어쨌거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뭐 영양가 있는 사람만 만나는 게 그럼 맞는 것이냐 국회의원으로서라는 취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지금 내놓고 있죠.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구의원 강제추행 혐의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사퇴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었죠. 어제 관련해서 사퇴합니다라는 공지가 직접 들어왔는데 손범규 대변인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 대변인을 사임합니다.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내 생일인데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또 손범규 대변인도 어제가 또 생일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난 억울합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대변인직은 사임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장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막 공세를 하고 있던 중에 성추행 의혹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좀 나왔거든요. 그럼 이 공격 더 힘을 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경태는 장경태고 손범규는 손범규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2023년 2월에 저녁에 있었던 자리고 수차례 지금 당의 윤리위에도 뭐 피해자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윤리위에 진상 조사를 해달라 네. 그런 요청도 한참 전에 있었고 그러나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모 방송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당으로서는 성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직을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손범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천시당위원장도 했고 그리고 최고위원도 지난번 출마했고 방송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당으로서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그런 어떤 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것과 장경태 의원 것과 같이 놀 것이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른 각도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의원 건과 손범규 의원 건은 이 손범규 대변인 건은 좀 다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국민의힘의 시각과 민주당의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김상일 위원님. 네. 보통 이런 뭐 성 관련 비위 의혹이 일고 이게 소송까지 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통상은 당 탈당을 하거나 당 밖으로 나가서 광명 찾아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뭐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손범규 대변인도 그렇고 일단 자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같은 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억지로 내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보직을 해임시키고 당과 관련된 일들을 정지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정도를 해야 타인이 내지는 타 당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말을 할 저는 자격이 어느 정도 생각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때 이중잣대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차별주의적 시각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해도 똑같은 잣대를 대서 처리를 해야 그야말로 메신저로서 그 거부 대상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신저로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 없이 똑같은 잣대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